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밤입니다. 거실엔 영수 혼자 남아있어요. 아내는 교회 행사, 아들 내외는 처가댁, 딸은 친구들과 약속이라며 나갔죠. 문을 닫기 전 아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치킨은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TV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영수는 손을 흔들며 태어난 척합니다. 그래, 걱정 마라. 사실 혼자가 편할 때가 있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말 안 해도 되고요. 영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따요. 캔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아직 자리 잡고 있는 트리는 작고 전구는 몇 개가 나갔는데도 깜빡깜빡 열심히 분위기를 냅니다. 영수는 그 트리를 보며 혼잣말처럼 웃어요. 야, 너도 고장났는데 아직 빛나네. TV를 켜자 뉴스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대통령의 응원 메시지가 나와요. 환한 미소에 단정한 양복, 말투까지 반듯하죠. 국민 여러분, 저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꿈만은 컸죠. 그 순간 영수의 손이 멈춥니다. 맥주캔이 입술 앞에서 멈춘 채로요. 평범한 영수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가요. 평범은 무슨. 대통령은 노력하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같은 말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영수는 채널을 돌리려고 리모컨을 듭니다. 그런데 하필 손이 미끄러져요. 딱 하필 그 타이밍에요. 탁! 리모컨이 TV 화면 한가운데를 맞춥니다. 거미줄처럼 금이 퍼지고 대통령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갈라져 보여요. 영수는 얼어붙었다가 숨이 푸앗하고 터집니다. 화가 아니라 당황이 먼저라서요. 아이고야, 내가 왜 이래. 금간 화면에 영수 얼굴이 비치는데 대통령 옆에 자기 얼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묘하게 웃깁니다. 영수는 화면을 보며 한숨 반, 웃음 반으로 말해요. 나도 저 자리까지는 아니어도 꿈은 있었는데. 그리고 아주 작게 평생 입 밖에 내지 않던 말을 꺼냅니다. 나도 대통령 될 뻔했거든. 트리 전구가 깜빡입니다. 전구 하나가 꺼진 채로요. 영수는 그걸 보며 혼잣말을 덧붙입니다. 근데도 안 꺼지고 여기까지 왔네. 그 말이 끝나자 영수 마음속에서 오래된 골목의 바람 소리가 조용히 다시 불기 시작합니다. 1982년 봄, 초등학교 4학년 영수는 책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골목을 걷습니다. 집까지는 15분,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해요. 낡은 벽돌담 사이로 빨래가 펄럭이고 담벼락에는 오래된 구호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골목이 익숙해서 무섭지 않지만 가끔 어른들의 세상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영수는 걷다가 문득 멈춥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발이 멈춰져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전봇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는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담벼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나중에 크면 대통령 될 거야.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큰 비밀을 혼자 가진 것 같은 기분이죠. 영수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요. 우리 아빠보다 더 큰 사람 될 거야. 아빠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면 기름 냄새가 나요. 영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냄새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알거든요. 집에 도착한 영수는 공책을 꺼내 삐뚤빼뚤 적습니다. 나의 꿈, 대통령, 밑줄을 3번 긋고 공책을 덮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빠가 묻습니다. 학교에서 뭐 배웠냐? 영수는 씩 웃으며 말하죠. 사회 시간에 대통령 나왔어요. 아빠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더 묻지 않아요. 그 더 묻지 않음이 영수에겐 이상하게 든든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생기니까요. 밤, 이불 속에서 영수는 다시 중얼거립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그 말은 세상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 가족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소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훗날 영수가 버티는 힘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수는 모릅니다. 이 골목길의 약속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속에 남아 언젠가 깨진 TV 화면 앞에서 다시 튀어나올 거라는 것을요. 1984년 가을, 중학교 1학년 영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엄마와 아빠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말이 없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크게 들려요. 아빠가 짧게 말합니다. 앉아라. 영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뜹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영수야, 학교 잠깐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영수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빠가 담담하게 덧붙여요. 공장이 문을 닫았다. 당분간 월급이 안 나온다. 엄마는 동생들, 집세, 먹을 것 같은 단어를 조심조심 꺼냅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왜 끄덕이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냥 그게 집안에서 해야 할 표정 같아서요. 다음 주 월요일 영수는 학교에 가서 담임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학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안경을 벗고 한참 영수를 봅니다. 공부 잘하는데 아깝구나. 그리고는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말해요. 열심히 살아라.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위로인데도 영수의 가슴은 더 무거워집니다. 마지막 날 영수는 교실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칠판, 낡은 책상,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하면 붙잡을까 봐서가 아니라 붙잡혀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요. 영수는 조용히 교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뭔가를 한 칸씩 내려놓는 기분이 듭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립니다. 영수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해요. 대통령이 되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런데 곧 웃음이 납니다.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요. 그래도 영수는 마음속으로 몰래 다짐합니다. 지금은 잠깐 멈추는 거라고요. 나중에 다시,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 모른 채로요. 그리고 바로 그 모르는 시간이 영수 인생을 길게 끌고 가는 현실이 됩니다. 1987년 18 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습관이 생긴 거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면 18인데도 눈밑이 얼음 같습니다. 엄마가 차려둔 밥상은 늘 비슷해요. 밥, 김치, 된장찌개. 영수는 빠르게 먹고 일어섭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냐? 영수는 짧게 대답해요. 모르겠어요. 야근하면 늦어요. 공장 입구에 도착하면 쇠소리와 기름 냄새가 먼저 반깁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면 영수는 영수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장은 소리를 치고 기계는 쉼없이 돌고 시간은 쪼개져 흘러가요. 점심시간에 옆자리 형이 묻습니다. 너 몇 살이냐? 18이요. 형은 웃습니다. 어린 놈이 공부는 안 하고 놀림 같지만 그 말 뒤에는 동네의 흔한 현실이 묻어 있어요. 밤 10시 공장 문을 나설 때 영수는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불빛을 봅니다. 도로에 가로등이 줄지어 지나가고 사람들은 어딘가로 바삐 움직입니다. 영수는 문득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배운 게 없으니 생각할 여유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더 앞만 보려 해요. 앞만 보면 언젠가 나아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늘 다음 달, 다음 해로 미뤄집니다. 영수는 가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다가도 웃음으로 덮어버립니다. 대통령은 개뿔, 그 웃음은 포기라기보다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 같은 거죠. 그렇게 영수의 청춘은 멋진 계획 대신 기름 냄새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훗날 누군가의 아빠가 되었을 때 버텼다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1992년 23 영수는 맞선을 봅니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 이야기에서 시작된 만남이에요. 다방에서 마주 앉은 상대는 순이라는 21살 여자입니다. 말수는 적고 표정은 조심스러워요. 영수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렘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확인이 오갑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고 석 달 뒤 결혼이 결정됩니다. 프로포즈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영수가 말해요. 결혼하자. 순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 순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기보다 같은 방향으로 서기로 합의한 느낌이에요. 예식장은 동네 작은 곳이고 하객도 많지 않습니다. 줄의 말은 길지만 영수기엔 잘 안 들어옵니다. 영수는 그냥 이제는 내가 책임질 차례라는 생각만 합니다. 신혼집은 반지하입니다. 작지만 깔끔해요. 순이가 정리를 잘합니다. 영수는 여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만 어색함도 며칠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아기 생긴 것 같아. 영수는 숟가락을 멈춥니다. 기쁨이 먼저인지 무게가 먼저인지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제 실패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날 밤 영수는 천장을 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슴을 눌러요. 대통령의 꿈은 여기서 완전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됩니다. 그래도 영수는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꿈보다 큰 이유가 생겨서입니다.
아침이 오면 영수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 출근합니다. 반지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잠깐 돌아보고 고개를 돌려 걸어요. 저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영수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세상 누구도 상장으로 주지 않지만 가족에게는 가장 확실한 성취가 됩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라는 말이 뉴스에 매일 나옵니다. 영수는 30살, 아이 둘이 있어요. 공장 사무실로 불려가니 10명 넘게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과장이 종이를 들고 말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공장 자체가. 뒤는 다들 알아듣죠. 영수도요. 그날 영수는 정리 대상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에는 폐업 종이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영수는 자신만 잘리면 억울할 텐데 온 동네가 같이 흔들리니 더 막막합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이들은 TV를 보며 웃고 순이는 밥을 차립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마음을 찌릅니다. 영수는 식탁에서 조용히 말해요. 여보, 나 이번 달 말로 끝이래. 순이는 잠깐 굳지만 바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수는 담담한 척합니다. 뭐 다른 데 알아봐야지. 그날부터 영수는 신문 구인란과 벽보, 인력사무소를 돌며 일자리를 찾습니다. 어디든 사람이 넘칩니다. 면접 비슷한 자리에서 나이가 30입니다. 경력은 공장 10년,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결국 영수는 건설 현장 일용직을 시작합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옮기고 삽질을 합니다. 몸이 아픈데도 내색하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달려와 아빠 하고 부르니까요. 순이는 물을 받아주며 말합니다. 고생했어요. 영수는 그 한마디에 목이 잠깁니다. 밤에 영수는 맥주를 마시며 혼잣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개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작은 웃음이 나요. 그래도 오늘도 밥은 먹였네. 이때 영수는 성공은 못해도 탈락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집이 무너지지 않게 몸으로 바친 사람. 그게 바로 우리네 아버지 영수입니다. 2015년 46 영수는 어느 날 허리가 잘 펴지지 않는 걸 느낍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무릎이 시큰해요. 순이가 묻습니다. 괜찮아? 영수는 습관처럼 대답하죠. 괜찮아. 하지만 괜찮다는 말이 몸을 낫게 하진 않습니다. 일도 줄어듭니다. 현장 반장이 전화로 말해요. 이번 주는 좀 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영수는 알아듣습니다. 싸게, 오래,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밀린다는 뜻이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갑자기 넓어 보입니다. 낮에 거실이 낯설어요. 햇빛이 이렇게 밝았나 싶고 시계 초침이 크게 들립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디스크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영수는 웃으며 묻습니다. 무리 안 하면 밥이 나오나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속은 쓰죠. 수술 얘기가 나오면 비용과 회복 기간이 따라옵니다. 영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내가 쉴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어느 날 영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다 먼지 쌓인 공책을 발견합니다.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입니다. 나의 꿈, 대통령, 밑줄 3개. 영수는 한참 바라보다가 피식 웃어요. 내 글씨 왜 이렇게 못 썼냐. 그런데 웃음 끝이 조금 떨립니다. 그날 밤 영수는 조용히 앉아 생각합니다. 성공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탈락 기준으로 보면 완주한 인생이죠. 영수는 공책을 덮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는 안 도망갔네. 그 인정이 이상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이 다음 장면을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깨진 화면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말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2025년 12월도 거의 끝나가는 오늘, 영수는 55입니다. 가족들은 외출했고 거실엔 트리만 깜빡입니다. 영수는 깨진 TV를 바라보며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화면은 여전히 거미줄 금이 가 있어요. 수리기사는 액정은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라며 가격을 말했고 영수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집 트리 전구를 100개는 갈겠다. 영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TV를 다시 켭니다. 소리는 나오지만 화면은 갈라져 있어요. 대통령 연설은 이미 끝났고 캐럴이 흐릅니다. 영수는 금간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젊진 않지만 이상하게 밉지 않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해요. 야, 너 꽤 오래 버텼다. 그때 현관문이 열립니다. 딸이 먼저 들어오며 말해요. 아빠, 추워 죽겠어. TV 왜 이래?
뒤이어 아들 내외가 들어오고 순이도 교회에서 돌아옵니다. 순이는 깨진 화면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그랬어? 영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대통령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하길래 나도 한번 반짝여 보려고. 말장난인데 가족이 웃습니다. 딸이 손뼉을 치며 말해요. 아빠가요, 반짝이요?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며느리는 웃다가 다치신 데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영수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꺼냅니다. 다치긴 뭘 다쳐. 손목이야 좀 놀랐지. 그러고는 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말합니다. 크게 울지도 비장하지도 않게요. 나 어릴 때 꿈이 있었거든. 대통령. 가족들이 놀라서 잠깐 조용해집니다. 영수는 그 조용함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어서 웃으며 덧붙입니다. 근데 못됐지. 대신 도망은 안 갔더라. 순이가 잔을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당신 안 도망갔지. 딸이 장난스럽게 건배를 외칩니다. 우리 아빠 완주의 건배. 아들은 웃으며 따라해요. 완주의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금간 TV 화면엔 가족이 함께 비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따뜻하고요. 영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못됐지만 이 집의 불빛은 내가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영수를 가장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연말이라고 울적하시죠? 그러지 마시고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 내내 너무 고생했으니 우리도 연말 분위기 좀 내고 싶다. 해피 뉴 이어!